로션도 바르는데 왜 얼굴이 계속 당기지? 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예전엔 선풍기만 있어도 여름을 났는데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어르신들도 요즘은 거의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요즘 인터넷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많이 안 나와요 하니까 그래, 그럼 아끼지 말고 틀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낮에는 거실에서 틀어두고 방에서도 또 틀고 밤에도 켜두고 잡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피부 건강엔 의외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들어 피부가 당기고 간지럽거나 붉어지고 따끔한 날이 잦아졌습니다. 혹시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없으십니까? 처음엔 햇빛에 타서 그런가? 이 나이에 뭐 그냥 그런 거지 하며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가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고 그 원인이 바로 에어컨 바람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팔목이 붉어지면서 밤마다 다리가 가려워 자꾸 긁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더워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피부과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피부 변화는 지속적인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건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외부 자극에 예민해지면서 그 결과가 바로 요즘 흔히 겪는 가려움, 당김, 붉어짐 같은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가 계속 마르면 주름부터 기미, 잡티, 심지어 검버섯까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검버섯은 햇볕 많이 쬐면 생기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꼭 자외선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얇아지면 조그만 자극에도 색소가 쉽게 침착되고 회복력도 떨어져서 검버섯처럼 짙은 반점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변화가 더 쉽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탱탱하지 않고 조금만 건조해져도 금세 주름이 생기고 칙칙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약해진 피부는 자외선이나 미세먼지 같은 외부 자극에도 더 취약해져서 기미나 잡티가 짙어지고 결국엔 검버섯처럼 색이 짙은 반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피부 건강은 자외선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원한 바람이 우리 피부에 조용히 상처를 내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밖에서 태우고 에어컨은 안에서 말려버립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피부는 훨씬 더 빠르게 약해지고 늙어갑니다. 특히 우리처럼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는 나이엔 한번 생긴 기미나 주름, 검버섯이 예전처럼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고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햇볕만 피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한여름엔 에어컨 바람도 피부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처럼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는 환경에서 우리의 피부가 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와 집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피부 보호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원함은 챙기되 피부 건강은 놓치지 않는 똑똑한 여름 나기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여름엔 없어선 안 될 친구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잠시만 꺼도 금세 땀이 줄줄 흐르니까 계속 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 피부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마디로 에어컨은 몸은 살려주지만 피부는 조용히 말려버리는 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평소에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외부 공기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면 공기 중에 습기가 함께 사라지면서 피부에 있던 수분까지 같이 날아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젖은 수세미를 에어컨 앞에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서 바삭바삭해지고 뻣뻣해집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점점 말라가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어컨을 잠잘 때까지 켜두는 경우 밤새도록 피부가 말라가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로션 바르고 잤는데 왜 얼굴이 당기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를 감싸주는 보호막입니다. 먼지, 세균, 자외선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은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약해집니다. 마치 기름 없는 프라이팬처럼 표면이 건조하고 거칠면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나거나 눌러붙습니다. 피부도 금방 자극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간지러움, 붉은 반점, 잦은 피부 트러블, 밤에 긁는 습관, 피부가 따끔하거나 따가운 느낌까지. 이런 증상들 단순한 알러지나 나이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부 건조는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그 장벽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에어컨 같은 외부 자극이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간지럽고 따가운 피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에어컨 바람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건조한 피부로 인해 피부 장벽은 약화됩니다. 그 결과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는 바람 직접 안 맞는데요? 그게 함정입니다. 에어컨 바람을 몸에 직접 안 쐬는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람이 직접 닿느냐가 아니라 공기 전체가 얼마나 건조하냐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건조한 공기는 피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거실에만 틀었는데 방에서도 얼굴이 당기고 바람이 안 닿았는데도 다리가 간지러운 이유입니다. 피부가 아프다는 건 단지 뭐가 났다거나 따가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보내는 아픔의 신호는 더 다양합니다. 촉촉함이 사라지고 당기는 느낌, 화장을 해도 들뜨는 느낌, 샤워 후 바로 간지러운 느낌, 옷깃만 스쳐도 따가운 느낌. 이런 사소한 불편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피부염, 아토피, 습진 같은 피부 질환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얼굴이 당기지는 않습니까? 다리나 팔에 하얀 각질이 보이십니까? 샤워 후에도 간지러운 느낌이 드십니까? 자다가 다리나 몸을 긁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피부가 건조하다,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은 시원함을 주는 대신 피부를 조용히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에어컨 틀고 사는데 왜 난 이렇게 가렵고 따가운데? 우리 딸은 멀쩡하대? 이번에는 내 피부가 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60세 이후의 피부는 구조 자체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부 속 수분 저장소가 작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피부 속에 수분을 담아두는 공간, 쉽게 말하면 큰 물탱크 같은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덕분에 바람을 맞아도 햇빛을 쐬어도 피부가 금방 회복되고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60세 전후부터는 이 물탱크가 점점 작아지고 오래도록 물을 붙잡아둘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금방 다시 건조해진다. 하루에 2번씩 발라도 얼굴이 당긴다 이런 느낌 자주 드실 겁니다. 즉, 수분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질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지선, 땀샘 기능이 줄어들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피지, 즉 기름기는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땀은 피부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이가 들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부가 자주 갈라지고 땀이 잘 안 나고 체온 조절도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엔 땀도 잘 났는데 요즘은 땀이 잘 안 나고 답답해요.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땀샘과 피지샘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쉽게 자극받습니다. 피부는 겉에서 보면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지방층과 단백질층으로 된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얇아지고 구멍도 많아지고 탄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에어컨 같은 찬바람, 건조한 공기, 자외선, 심지어 세탁, 세제, 향수, 마찰까지 아무리 작은 자극도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피부엔 붉은기, 간지러움, 두드러기, 따가움 같은 문제가 더 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부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모기에 물려도 하루 이틀이면 가라앉고 긁어도 금방 아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기에 물리면 열흘 넘게 자국이 남고 긁으면 상처가 쉽게 납니다. 이게 바로 피부 재생 속도가 늦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피부 속 콜라겐,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상처 회복과 세포 재생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재생 속도가 느려지는데 한여름 에어컨 바람으로 건조해 그 회복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피부, 특히 여름철엔 더 민감합니다. 여름은 피부에 특히 혹독한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강하고 땀과 열기로 인해 자극이 많고 에어컨으로 실내는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부는 밖에서도 공격받고 안에서도 마르고 이중으로 고생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속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겉에만 바르지 말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잘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 판테놀, 히알루론산 이런 이름이 써 있는 보습제가 도움이 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피부 보습, 장벽 강화라고 적힌 제품을 찾으시면 대부분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분을 잡아주고 피부를 촘촘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니 제품 고르실 때 이런 단어가 적혀 있는지 한 번만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장 직원분께 찾아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습도와 온도 유지가 관건입니다. 너무 덥게도 너무 차갑게도 두지 말고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 시간, 수면 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부는 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취침 전 보습과 에어컨 바람 조절이 핵심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곧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꿀팁 하나만 해도 피부가 편해진다 느끼실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피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팁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를 지키는 에어컨 사용 꿀팁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을 사용하시면서도 작은 습관만 바꾸면 피부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사람 말고 천장이나 벽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고 바람을 정면에서 맞으십니다. 그게 가장 시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피부 입장에서는 시원함이 아니라 건조하고 차가운 폭탄을 계속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으면 피부 수분이 날아가면서 각질, 간지러움, 붉은기가 생깁니다. 바람을 바로 맞지 않도록 바람 방향을 리모컨으로 위쪽 또는 회전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잠잘 땐 바람이 얼굴이나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천장이나 벽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 안에 물 한 그릇만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피부가 숨을 쉽니다. 습도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그냥 물컵이나 물그릇을 책상 위나 침대 옆에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방 한편에 널어 두셔도 좋습니다.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피부가 훨씬 덜 당깁니다. 세 번째, 샤워 후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후에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십니다. 샤워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습막을 씌워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욕실에서는 보습제를 바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물기를 잘 닦고 서서 바르지 마시고 방에서 수건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앉아서 천천히 바르시길 바랍니다. 발바닥에는 가능하면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에 로션이나 크림이 남아있으면 매우 쉽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르는 습관이 있으시거나 발바닥이 많이 건조해서 꼭 발라야 한다면 반드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충분히 말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몸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피부가 촉촉하게 보호막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밤잠이 편안해지고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가려움도 훨씬 덜합니다. 나도 모르게 밤마다 간지럽고 자꾸 긁게 되셨던 분들께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꿀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하루에 물 6에서 8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을 잘 안 마셔요.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하지 않으려면 겉도 중요하지만 속도 채워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하게 한 잔, 약 드시기 전에 한 잔,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한 잔,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렇게만 해도 금방 6잔을 넘습니다. 물이 잘 안 넘어가거나 찬물이 싫은 분들은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는 피부를 위한 기본 관리입니다. 에어컨 필터가 더러우면 피부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먼지, 세균, 곰팡이 같은 것들이 바람을 타고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 가려움,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에어컨 필터를 확인하시고 세척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로 헹구고 햇볕에 말리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수분 많은 과일로 피부도 간식 챙기기입니다. 피부 보습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박, 토마토, 오이, 복숭아, 참외 같은 수분 많고 비타민 풍부한 제철 과일은 피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수박은 수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피부열을 내려주고 토마토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먹으면서 피부도 챙기는 일석이조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루 중 피부가 더 예민한 시간엔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외선과 열기로 인해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피하시고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색이나 위치를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시간에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거나 로션을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것도 좋고 오일을 썰어서 직접 얼굴에 붙이셔도 좋고 시중에 파는 얼굴팩을 하셔도 좋습니다. 에어컨 바람으로부터 피부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에어컨 방향 바꾸고 물 한 그릇만 방에 두고 샤워 후 보습제 바르고 하루 물 섭취만 늘려도 피부가 훨씬 덜 아파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피부는 뭐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정성껏 관리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거칠던 피부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 더 젊어 보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세수하고 미끄덩한 느낌이 싫어서 얼굴에 스킨만 살짝 바르고 말았는데 이제는 로션 그리고 크림까지 꼭 챙겨 바르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덜 당기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샤워 후에 몸에 보습제도 꼭 발라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살이라도 더 젊어지기로 약속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도 아이고 겨울도 아닌데 무슨 피부 보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름이야말로 피부가 가장 혹사당하는 계절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는 여름엔 피부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여름에 받는 자극은 딱 하나가 아닙니다. 무려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에어컨 바람입니다. 실내에선 더우니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바로 피부 속 수분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공기 자체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하고 밤에도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게 되면 피부는 회복할 틈 없이 마르기만 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당기고 팔이나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자꾸 긁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건조 자극이 더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땀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땀이 많이 나지만 그렇다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땀은 피부 속 수분까지 같이 날려버리고 피부 표면의 균형을 무너뜨려 보호막을 약하게 만들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게다가 땀과 피지가 섞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트러블이나 뾰루지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물론 햇볕도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강한 여름 햇살은 피부 겉을 태우고 속은 건조하게 만들며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우리 피부에 더 지속적이고 가까이에서 상처를 주는 건 자외선보다 에어컨 바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방심은 가을, 겨울 피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받은 자극과 손상은 피부 속에 고스란히 쌓여 몇 달 뒤 각질, 건조, 갈라짐, 기미, 잡티, 검버섯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시면 계속 악순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챙기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에어컨을 계속 쓰는 환경이라면 피부는 마르기 시작하면서 탄력과 윤기를 잃어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탱탱하고 맑은 분은 5살은 어려 보이고 반대로 건조하면 주름지고 거칠어 보여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시기엔 1년만 관리를 안 해도 피부는 3년씩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복 속도는 느리고 손상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엔 보습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에어컨을 틀수록 피부는 조용히 메말라가고 그 손상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에어컨은 사람 쪽이 아니라 천장 쪽으로 바람을 돌리고 샤워 후 보습제를 바르고 낮에도 미스트나 로션을 덧바르는 습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여름은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기회의 계절입니다. 지금 잘 챙기면 다가올 환절기와 겨울도 훨씬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에어컨을 켜고 계시든 물 한 잔을 들고 계시든 거실에서 발을 올리고 쉬고 계시든 피부를 아끼고 돌보시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피부가 좋아지겠어? 지금까지도 그냥 살아왔는데. 하지만 피부는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회복됩니다. 절대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 다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 저장력과 회복력이 약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피부를 지키기 위해선 에어컨 바람을 위쪽으로 돌리기, 거실 한켠에 물컵 하나 두기, 샤워 후 보습제 바르기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피부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덜 당기네? 하는 순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피부도 몸도 나이가 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피부도 삶도 여전히 건강하고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친구분, 옆집 이웃께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하고 가볍게 공유해 주시면 그 한마디가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건강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